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자, 매주 이번 주 시장을 읽는 눈을 키워 주식 투자의 감각을 높여드리고자 오후 2시 토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시청과 응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인생도 주식도 참 어려울 때가 기회라고는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겠죠. 그것은 공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평소 주식에 대해 궁금증이 있거나 내 종목에 대하여 답답한 점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 황주명 채널에 도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그럼 영어 링크가 뜨게 되면 누르신 후에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 황주명 채널에는 알짜 주식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베스트 책에 대한 노하우도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시장 매달 꽉 잡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시장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주간 증시 팩트 체크인데 첫 번째 팩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요, 미국 CPI 지수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자,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보다 8.3%가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8.0%였고 0.3% 정도가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주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전달이죠. 전전달에서 전달은 8.4%가 올랐거든요. 그럼 8.4에서 8.3으로 줄었으면 0.1%가 줄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상치도 중요하지만 비교치도 중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뼈 있는 소리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비교치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은 유가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재 혹은 그 소비재 이런 쪽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다라고 표현이 된 거, 이건 맞는 얘기인데 단순히 예상치보다 크게 안 빠졌다,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다. 어쨌든 간 중요한 부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는요, 환율 1,400원입니다. 와, 환율이 어느새 1,400원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1달러에 1,400원이란 얘기죠. 예. 근데 1,400원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눌림이 좀 나오곤 있어요. 문턱까지 온 1,400원. 사실 제가 이제 적정 지금 환율은 1,680원에 1,32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이제 400원까지 훌쩍 갔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유가가 120달러가 내려오면 떨어질 것 같다. 저는 환율도요, 1,450원 정점 보고요, 1,280원에서 1,320원으로 회귀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환율 조정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400원 넘어가니까 다시 1,300원대로, 1,300원 안쪽으로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고환율 분명히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도 두 가지 차익 때문에 주식시장을 투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환차익, 두 번째 주식 수익인데, 환차익 문제 때문에 지금 매도가 좀 나가고 있는데 환율이 턴어라운드 되면 오히려 다음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필요할 수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팩트는요, 코스피 외국인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8,000원어치를 막 사들였어요, 저번 달에. 근데 외국인들이 그 9월 들어서 이제 환율이 막 또 치솟으니까 막 나가요 또. 근데 이거는 딱 명확하거든요.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외국인들 들어오고요,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외국인들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화된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라고 하면 다시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구조로 봤을 때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턴어라운드도 항상 최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기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공부하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오히려 더 화랑장보다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로 채널 추가 가능하시고요. 또 샵377 황주명 입력하셔서 전송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길과 루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꾸준한 공부입니다. 그것이 주시장에서 꼭 잘 접목해서 여러분들의 기회 창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간 증시 또 주간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종목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예, 주간 증시 핫 이슈 픽.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핫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애플페이 관련주의 순환매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티머니와 애플페이의 연동 추진 소식이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의 질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에 부각이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 관련주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신약허가 기대감과 기술적 반등이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상승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참 시장에 이슈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시장은 좀 냉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테마와 그다음 선택과 집중의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가 좀 맞았죠. 어떤 부분이 맞았냐? 첫 번째는 이제 시총 높은 종목들은 좀 배제하시고 좀 시총 낮은 종목으로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상승하는 많은 종목들이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력이 많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증시는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그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셔라. 이게 제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현대카드가 이제 국내 카드의 이제 그 애플페이 서비스 독점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티머니와 애플페이 대열에 합류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의 순환매 상승이 좀 이어졌습니다. 사실 애플 굉장히 큰 그 종목이고 또 핸드폰이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성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만 딱 갖다 대면 결제가 됐습니다. 차별적으로 애플폰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페이가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애플페이도 여러 가지 티머니와 현대카드와 제휴를 통해 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애플폰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확산도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가 시장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거나 혹은 관련돼서 기술력을 좀 공유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좀 눈여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으로는요, 에이텍TN이라는 종목이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고,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티머니 지분을 갖고 있거나 혹은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업체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이 참 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을 하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가는 시장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신저가 종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52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 소외주들의 반등력이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고유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좀 좋습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이나
혹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유가가 막 상승할 때 올라가요. 근데 또 유가 정점에 찍고 나서 내려오게 될 때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마찬가지로 눌림에서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외되었던 종목들, 시장이 좀 덜 두각된 종목들이 최근에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으로는요. DSK, 그다음에 금양, 그리고 애선테크 등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좀 정말 저게 2차전지 주야? 잘 몰랐던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의 강세 흐름들은 또 눈여겨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항상 참 좀 재밌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완전 이제 차별화 형상이 나와요. 어떤 제약바이오주는 떨어지고 어떤 제약바이오주는 올라가면서 정말 제약바이오주 하시는 분들은 선택과 타이밍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뭐냐면 글로벌 전략 허가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낙폭되었던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신약 기대감, 임상 3상을 통해서 환자들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 대화제약, 그다음에 소마젠, 뭐 에스큐브 조금 더 소외되었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과거에 좀 움직였던 종목인가? 왜 이렇게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오히려 조금 더 시장에 덜 두각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주도주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유행했고 한동안 인기 있었던 종목들을 쫓아간 다음에 오히려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소외주였고 과거에 좀 덜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그런 흐름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가 진짜 진검승부예요. 정말 힘드셨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4377로 채널 추가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진검승부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주간 증시 점검을 또 해봤고요. 또 이슈 특징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제가 드렸던 공부하자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 포착 관심주 첫 번째는요.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자,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참 소외주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완전 차트 바닥 구간이었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쉽게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다빈치 코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돼요. 오히려 낙폭과대주 중에서 덜 오르는 종목들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에이텍TN도 차트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에이텍TN도 한 28%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자, 주가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차트 바닥 제가 조금 더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홍보하다가 어제죠. 그 목요일자죠. 목요일자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급등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과거의 중심주였던 종목들보다는 충분한 조정을 받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한 종목들 중에 기회가 온다. 이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또 숨겨져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소외주였다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저희 간식권에 어떤 게 들어간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매주 여러분들과 똑같은 매매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 포착. 여러분들과 또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무이한 컨텐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 포착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성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LS, KPS 생명과 HRS, 그다음에 네오이즈홀딩스, 아남전자 등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뭐 시장에서 큰 위기 없이 기회를 마련했는데 일단 바닥주에서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약 20%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장이 불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든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든 공략 포인트를 잘 잡으면 우리는 언제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주식들을 공략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기 시스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기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초이스하고 종목을 접근하게 되는데 자,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 모양 패턴 되는 종목을 우리가 항상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조건이 항상 있다. 그냥은 안 되니까 우리가 항상 유효한 거래 대금과 유효한 값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70억의 양봉, 7% 이상의 값.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갈매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상하 프론테크부터 쭉 보게 되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소. 근데 신재생이라는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뭐 일반적으로 태양광, 그다음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멤브레인 관련주입니다. 수시장 확대 기대감과 함께 투자 포인트가 오면서 이렇게 눌림 자리가 공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 31,200원, 29,400원 정도의 포인트가 있고요. 손절 포인트는 27,000원인데 제가 무조건 차트 바닥주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항상 내용을 확인하시고 재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또 뭐가 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종목 중에 이제 KM제약 이거는 몇 번 기회가 왔어요, 그죠? 제가 이제 그 뷰티케어라든지 기타 생활용품 등에 대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종목들이 되게 윗꼬리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10%씩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쌍바닥 구간 안에서 지금도 부담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선호하는 부분은 뭐냐면 차트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기회를 마련할 때 여러분들은 투자 포인트로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오이즈홀딩스입니다. 컴퓨터 설비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한번 저희가 수익이 크게 났었죠. 근데 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시총이 조금 높거나 혹은 좀 이럴 때는 시장이 안 좋으면 가장 먼저 공략되는 것이 시총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 좋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타이밍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죠. 예, 눌림 자리가 32,000원, 28,000원 자리에서 오게 됐고 손절 포인트는 한 26,000원 정도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독수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갈매기 시스템이나 독수리 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이냐? 갈매기 시스템은 2파, 3파가 복잡함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쫙 뻗어나간다고 그랬죠. 즉 쉽게 얘기하면 차트 바닥에서 동일한 구간에서 진파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이것도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면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종화금이라는 종목입니다. 항상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료의약품을 만들고 있고요. 시험 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약바이오가 되기 위해서 진단키트를 만들든 뭐라든 우리 진단키트 써보면 거기 이제 시약 넣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그 원료를 좀 만들고 있는 업체다. 화학업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독수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차트 바닥에서 이렇게 독수리가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차트 바닥에서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갈매기는 뭐야? 뒤쭉박쭉, 독수리는 같은 자리 반복.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돼요? 대량 수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대량 수급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리게 되면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수급이 없다가 여기서부터 뭔가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가 가격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마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우리는 공략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9,000원, 17,400원인데 쫓아갑니까? 아니죠. 진정한 부자는 곳간에 많이 담아놓고 그것을 나눠먹는 부자라고 했죠. 이 기법의 기본은 뭡니까? 대량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종목이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 눌림자리 공략해서 접근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메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리메드도 내려와였어요, 그죠? 지금 14,8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반등 나오잖아요. 정말 이게 뭐냐면 주식은 정말 심리 싸움이에요. 엄청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참고서 기다리고 공략을 하면 결국은 와요. 그럼 그 결국에 왔을 때 주식을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는 20% 파동이 어떤 구간에서든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게끔 찾고 또 찾고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결국 주식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제 주변에서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벌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단타는 결국 한 번의 실수로 기계적으로 못하게 되면 실패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공통점은 종목이 정해져 있고 그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분할 접근을 했느냐가 결국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옵트론텍도 이런 역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포인트적으로 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안 지지가 되면 수급이 나오고 나서 훅 떨어지고 지지될 때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포인트적인 부분은 뭐냐면 항상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요즘에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방산 이슈가 많을 줄은 몰랐죠. 정말 우리나라 K방산이라고 그러죠. 정말 많은 무기들이 뛰어난 제조업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전략, 전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무기도 잘 맞는다고 그래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잘 짜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 그것이 결국은 수익의 극대화의 방식입니다. 제가 에이텍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굉장히 조용한 자리였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딱 상황이 맞아버리니까 상한가를 가게 되고 그죠? 상한가를 가는 것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면 언제든지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를 공략하는 거예요. 주식은요. 기회가 올 수 있는 남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기회를 미리 포착하고 딱 돼 있으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이게 정석 주식 투자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불사조 시스템을 볼게요. 저점 구간에서 이제 갈매기와 독수리와 조금 다른 건 뭐예요? 새우과자가 2개 나왔다는 얘기죠. 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새우과자가 2개 나오면 신뢰도는 더욱더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새우과자 2개 나온 상황을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이제 EM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예냐? 자, 새우과자 여기 하나 나오고 기다려 보니까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물론 여기서 불사조 매매법이 아닌 독수리 매매법으로 매수 가능했겠네요. 그죠? 독수리 매매법으로 여기 지지대에서 매매 가능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새우과자가 2개 나와 버리니 이제는 불사조가 되죠.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패턴으로 바뀌게 됐는데 초순수 국산화 기대감이랑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수처리 시스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300원, 2,900원. 자, 지지대를 딱딱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고 자, 손절 포인트 2,400원 잡으면서 불안하지 않게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뭘 하셔야 된다? 공부하셔야 된다. 제가 아래 하단에 공부하는 방법, 채널 추가. 다 로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 제가 요즘에 늘 말씀드렸던 게 폐기물 시장을 잘 보셔라. 그 폐기물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총이 너무 높다 보니까 높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비해 높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유동자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조 이상의 종목들 혹은 5조 이상의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임상삼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조기 중단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 누가 주목하는 업체입니까? 빌 게이츠가 주목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만큼 성장력이 기대가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불사조가 2번 나왔으니까 그 상황에서 10만 5천 원이나 9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접근을 하시면서 포인트를 잡아간다. 그 포인트를 잡아가면 결국은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 속에서 우리가 주식을 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심리를 이겨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주식이 어떻게 보면 참 안정적인 꽃간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3가지 로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항상 똑같습니다. 갈매기는요, 바닥에서 갈매기 모양이 뜨고 새우 과자가 나오면 갈매기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독수리는요, 바닥에서 그림이 나오고 나서 새우 과자가 나오는데 좀 같은 자리 여러 번 날개가 반복된 자리. 불사조는 뭡니까? 새우 과자가 2개가 이렇게 나오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지만 타이밍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불사조 같은 경우는 장대 항목이 2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는 거기 때문에 매수 타점과 전략을 무엇보다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시스템 종목 포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앞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용 포착을 배웠다면 제가 엄청난 노하우보다는 기본 노하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기본기가 없이 화려함만을 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하는 것이 정말 0.01%도 안 된다. 주식은 정말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체크해봐야 될 사항, 공부해야 될 사항 한번 볼게요. 자, 주식 체크, 기업 개요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식 체크할 때요, 처음엔요, 우리가 회사 정보에 대해서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기업명도 기억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종목을 샀는데 뭘 샀는지도 몰라요. 그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명,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구기업명을 아셔야 돼요. 구기업명은 왜 합니까? 저는 기업명 찾아보고 구기업명 바로 찾아봅니다. 이게 거기 역사가 묻어져 있어요.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회사가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인데 이제 회사가 자꾸 시끄러우니까 기업 이름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구기업명을 확인해 보셔라라고 그래요. 혹은 상장되기 전에도 이 사명이 변경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요 사업을 보셔야 됩니다. 자, 회사 주요 매출과 연관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지금 가이드라인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쓰신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뭘 확인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과가 잘 나오다가 우리나라가 대학교만 가면 혹은 사회생활만 하면 그 엘리트와 그 지니어스한 분들이 무너지느냐. 항상 뭔가 정해져 있는 룰대로 배우는 것을 하다가 갑자기 자율로 하래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정해진 룰대로 가자고요, 다시. 그럼 다시 지니어스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체크해 드리겠다고요. 자, 상장일도 확인하셔야 돼요. 상장일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2년 이상 상장 기간이 안 된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야생마와 그 다음에 길들여진 말을 다루는 것 같다라고 그래요. 길들여진 말은 왼쪽 이게 딱딱 치면 일로 가고 이렇게 치면 일로 가고 이게 되는데 야생마는 이렇게 친다고 해서 이렇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법도 배우고 공부도 했는데 대표님 주식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길들여지려면 사실 한 3년 걸려요. 3년 있다가 다시 종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짧게 본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상장일이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연역이 좋은데 회사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은 제가 종목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회사가 거의 삼성전자랑 같이 상장했어. 근데 그때는 영광을 누리다가 점점 이제 좀 안일한 태도로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도 있어요. 오랜 역사가 있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상장일을 통해서 과거의 연역과 흐름도 좀 체크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대표이사도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항상 확인해 보세요. 이분의 이력은 어떻게 되지? 이분이 갖고 있었던 경력은 어떻게 되지? 자꾸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돼서 여러분들께서 대표이사 누구, 이분의 경력, 정말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려면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백화점 세일하는 옷을 사러 갈 때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구경을 하는데 종목을 살 때는 그냥 1분 1초면 끝나요. 안 된다는 얘기죠. 저 직원 수도 보세요. 직원 수를 보고 합당한지.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확인하시고, 종속회사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종속회사 특징 사업은 또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풀어가잖아요. 정말 마음 편안해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느낌이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일본이 장인 정신에 대해서는 인정을 많이 해주잖아요. 일본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이런 것이 다 형식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체크가 돼 있느냐. 이거 독일 쪽을 얘기를 할게요. 독일 축구가 최상은 안 돼도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포착을 하다 보니까 크게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습관 주식에서는 필요하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정보부터. 그다음에 주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 시가총액이 얼마냐? 제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시가총액이 한 3천억? 현재 주가가 근데 얼마지? 근데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얼마지? 목표 주가는 리포트로도 나오고 뭐 다양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기대가 된다 이렇게. 그럼 투자 의견도 보는 겁니다. 투자 의견이 긍정이 많은지 중립이 많은지 부정이 많은지. 참 재밌는 게요. 부정 많은 종목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자본금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총 발행 주식, 자본금 원래 처음에 시작하는 자본금인데 자본금을 얼마나 갖고 시작을 했지? 근데 자본금은 많은데 자꾸 적자가 그럼 자본 잠식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런 것들 하나하나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 진짜 노하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제 생각을 논의하기도 해요. 아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번에 느낌으로 잡으면 그게 주식을 포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이거 어디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팁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리면요. 내가 종목을 잘 잡아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해요. 사실. 어떻게 불안한데. 그다음에 신용비율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주요주주까지 확인하시는 거 좋다. 주요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하면 회사가 다 보여요. 내 눈에. 그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재무를 분석하셔야 되는데 제가 재무 분석도 재밌는 팁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나머지 다 비슷한 건데. 자, 매출액을 분석한다. 뭐 영업이익을 분석한다. 질문을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작년 거를 써보세요. 작년 500억. 그래서 적는 거죠. 작년 500억. 제가 일부러 땡땡까지만 남겨놨잖아요. 여러분들 쓰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과거 3년 평균 보니까 400억. 그럼 작년에 증가됐네? 근데 올해 발표된 분기값. 올해 12월께 올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년 3월에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분기까지 나왔어. 근데 2분기가 100억이 나왔네? 그러면 나머지 2분기 곱하기 1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 가중치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작년에 예를 들면입니다. 200억이 나왔고 과거 3년 평균가 10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발표된 게 400억이에요. 2배씩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반기 만에 100억을 했으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대 추정값이라고 제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거는 어차피 뭐예요? 올해까지도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값이에요. 주식은 뭘 먹고 산다? 꿈을 먹고 산다. 3년 후 성장 추정치를 계산해 보세요. 그 값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발로 뛰시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시고 이게 딱 맞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경영진도 몰라요. 삼성전자의 엄청 뛰어난 슈퍼 인력도 이걸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시장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뭐 예를 들면 CNT도 존재다. 제가 나노신소재 말씀드릴 때 이런 로직으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생각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정리된 값을 채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것이 주식이다. 자, 그래서 매출액, 현재 주요 제품 및 서비스와 미래 기대 제품 서비스 등은 이런 식으로 현재 주요 제품은 뭐지?
미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질문해서 적어놓는 겁니다. 이게 딱 적어놓고 이게 딱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주가가 빠져도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도요 흔들리질 않아요. 왜 실패하는 겁니까? 이 주식이 처음에 들어갈 때 뭔가 이유가 있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영업이익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당기순이익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자산 볼게요. 우리가 이제 캐시가 플로우라고 그러면 스탁 개념도 있어요. 자산 똑같습니다. 자산도 작년, 과거 3년 평균, 올해 발표된 분기값, 기대 추정 똑같잖아요. 증가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빈칸 채우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 머리가 달라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IQ가 달라서 이것도 있지만 정리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그런 게 있었죠. 결국은 내가 얼만큼 무엇을 공략하고 무엇을 공부하느냐, 무엇을 잘 정리해 놓느냐가 결국은 성과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도 뭐예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내가 잘못된 판단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주식도 복귀 과정이에요. 예전처럼 모든 종에다 막 차트 그리고 예전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작년, 과거 3년 평균, 올해 발표된 분기값, 기대 추정, 성장 추정, 주요 이슈, 부채, 긍정적 요인과 증가 요인 똑같잖아요. 이거를 다 채워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답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뭐 자본이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증가의 긍정적 요인과 그 기타 등등을 물어보시고요. 이 영업활동연금은 똑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현금으로 하면 돈이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올해 발표된 값, 작년, 올해 발표된 값 작년에서 이건 2년치 정도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영 진단론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네, 경영 진단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컨설턴트, 회사 컨설팅 할 때요. 그럴 때 이런 걸 다 체크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점수로직을 만드세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매기든지 독수리든지 불사조가 자신감 있게 비상할 때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스토리 분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제가 이제 스토리 분석도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주식을 또 잘 알려면 스토리가 많아야 돼요. 주요 제품 뭔지, 서비스는 뭔지, 원재료 및 생산 설비는 뭔지, 수주 상황은 뭔지, 연구개발 활동은 뭔지, 기타 참고 상황은 뭔지. 이거는 뭐에 입각해서 한 거냐면 다트. 거래소의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 사업 보고서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 보고서는 봐야 됩니다. 사업 보고서는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 이 내용들의 답이 다 적혀 있어요. 그 답을 적으세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설명하든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설명하잖아요.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뛰어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걸 갖고 저희가 딱 얘기를 하잖아요. 한 종목 갖고 20분 동안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게 빅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회사를 설명하고 풀어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이 답이더라. 그리고 공시에 대해서도 공시도 제가 5개로 나눠드렸습니다. 요건 좀 말씀드리면 회사 주요 사업명인 공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최대 주주가 언제 바뀌었는지 9월 달에 바뀌었고 4월 달에 바뀌었고 3월 달에 바뀌었고 CB가 언제 들어왔는지 CB의 최저 조정 한도는 얼마인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루머가 있었는데 그 루머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시장 변동에 따라서 이 종목은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자사주 매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적으세요. 언제 했는지. 그럼 이 종목이에요. 누구보다 고수가 돼 있을 겁니다. 웬만한 이 회사의 관계자분들보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저는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뉴스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채운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구도 공개 안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문가 노하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회사 주요 이슈 관련된 뉴스. 뭐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폐기물 사업 진입 이런 것들. 자, 미래성장 뉴스. 근데 미래성장 뉴스가 또 폐기물 사업인데 현대차와 같이 해. 3년 동안은 안전하겠구나. 자, 시장 트렌드. 근데 전기차 관련된 뉴스는 트렌드니까. 예를 들면 오늘 유가가 막 올라가요.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차는 당연히 두가를 받을 수 있겠죠.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전기차는 조금 과거에 비해 주가는 조금 약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근데 리스크 해소 뉴스. 자, 여태까지 공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었고 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화재 다 진압이 돼서 정상 가동화 된다. 이런 리스크 해소 뉴스잖아요. 그것도 정리해 주세요. 이런 게 공시로 나오진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딱 보시고 그 마지막으로 관계된 자회사까지 체크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부분들이 든든한 자원이 될 겁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와요. 여러분들께 무슨 도움이 될까?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또 자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주식을 성공할 수 있는 뭐 제 이전 강의 또 저는 자부할 수는 있지만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제 걸 참고해서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곧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스템 종목포착법과 그다음에 강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시간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다음 주 어떤 주식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그 본 프로그램의 투자 판단은요 도움을 드리는 정보일 뿐이지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상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아래 채널 추가하시면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시간이죠. 항상 저도 참 고심 많이 하는 시간인데 수익 포착 관심주를 공개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좋은 종목, 그다음에 차트 바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EN 코퍼레이션입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EN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전 세계는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 정말 많이 쓰잖아요. 다 폐기물이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결국 환경 관련주,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주는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폐기물들이 결국 다시 또 리사이클링 이슈도 있으니까 에너지 관련주로도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자, EN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수처리 설비, 폐기물 관리 등의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처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물에 대해서 정말 물의 소중함은 늘 느끼죠. 사실 전염병이 많이 창궐할 때는 물 관리가 안 됐을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또 어떠한 그 가장 인간의 기본은 뭡니까?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물의 소중함.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관련된 인허가가 요즘에 잘 쉽게 나오지가 않죠. 근데 보유된 자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장 모멘텀과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N 코퍼레이션 자회사 중에 한성 크린텍이라고 있습니다. 한성 크린텍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최근에 이제 또 350억 공사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우리가 항상 그 상대방이 누구냐, 계약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시장의 핫 이슈와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신뢰를 얻습니다. 근데 어쨌든 SK하이닉스와의 공사 수준은 다시 한번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국산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화학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이슈들이 있는데 초순수 생산 공정에 대해서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점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 바닥에서부터 좀 주가가 부양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7,700원까지 주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50% 이상, 3,500원이니까 그 50% 이상 조정을 받았죠. 크게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꿈틀꿈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이제 불산 시스템 종목 포착에도 좀 됐습니다. 사실 거기는 제가 이제 분할 가격을 좀 더 낮춰드렸습니다. 기법에 의한 거고 언제부터 좀 접근할 수 있냐면 3,300원 이하부터는 조금씩 분할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항을 봐야 되겠죠. 저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4,500원 정도에는 좀 저항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손절가는 2,5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EN코퍼레이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핫했던 섹터죠. SM 섹터인데 키스트란 종목을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란 종목이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이렇게 관련된 회사입니다. SM 스튜디오스가 최대 주주라는 부분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SM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명화, 경영 투명화에 대한 이슈도 좀 많았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유보율이 좋습니다. 유보율이 한 600%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 한 50% 이하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BPS가 현재 3,450원으로 그렇게 크게 뭐 PBR 대비 2배 살짝 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교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씩 좀 종목 조정을 받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상반기가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고요. 이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함께 또 대한민국의 엔터 사업 이번에 정말 그 큰 성과를 이루었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나무주연상까지 따고 어쨌든 키스트 같은 경우도 엔터주로서 두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 매수 단가는 8,200원 8,200원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0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원 이렇게 좀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관심주까지 함께 했습니다. 항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 언제나 좋은 결실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성투자 되십시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